아가 제발 좀 그만 울어. 잠 좀 자자. 새벽 2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좁은 모텔 방을 가득 채웁니다. 서연은 서둘러 분유를 탔습니다. 아기는 받아먹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해 봅니다. 젖지 않았습니다. 안아서 달래봐도 등을 토닥여봐도 울음은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되는 울음에 서연의 이마에도 땀이 맺힙니다. 아가야, 제발, 제발 좀.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모텔에서 애를 키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잠 좀 자자. 잠 좀. 굵고 성난 남자의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서연은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듣고 계신 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고작 22. 보육원 출신인 서연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새벽이 겨우 지나가고 아침이 왔습니다. 아기가 잠든 사이 서연은 분유통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손을 넣어 긁어봐도 한 번 먹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서연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입니다.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0원. 분유 한 통이 3만 원이 넘는데 지갑에 든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라도 있었으면. 하지만 서연에게 신용카드는 없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늘 당부하셨습니다. 서연아, 신용카드는 절대 만들지 마. 빚이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삶을 갉아먹게 돼.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오전 11시 서연은 미나가 잠든 사이 홀로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분유 코너 앞에 섰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스틱 분유 한 상자 12,000원. 지갑에 든 돈으로는 한 상자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상자로는 하루도 못 버텨.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CCTV가 보입니다. 스틱 분유 2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열대 뒤로 몸을 숨기고 서둘러 뜯어서 가방 안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는 손에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B-. 계산대를 통과했습니다. 다행이야. 통과했어. 빨리 나가자. 서연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출구가 코앞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보안요원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시간 뒤 서연은 경찰과 함께 모텔로 왔습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정사정 끝에 기린마트 측에서 선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초범이시고 상황인 만큼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습니다. 오후 3시 미나를 안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폭풍 같은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품에 잠든 미나를 내려다보며 서연의 머릿속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나라에서 받은 퇴소비 500만 원.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증금은커녕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단 한 명, 보육원에서 같이 지냈던 언니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모텔 달방에서 같이 지내자. 월세라도 아껴보자. 언니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언니랑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모텔을 드나들어도 언니한테 의지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남겨지니 모든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보증금을 다시 모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적은 알바비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모을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밝고 해맑았습니다. 부모님 지원으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해외여행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지낸다는 사실은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임신을 했습니다. 분명 피임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임신이 되었습니다. 막막했지만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서연을 남자친구의 친구가 목격했습니다. 말이 와전되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들통이 났습니다. 내가 모텔에서 산다며? 보육원 출신이라며? 그 애가 정말 내 애인지 내가 어떻게 믿어? 남자친구는 그렇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자라버린 아기 지울 수 있는 시기도 지나버렸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출산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받아 해결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산하고 이틀 후 퇴원해서 아기와 모텔로 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젖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기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되니 그동안 조금 모아뒀던 돈마저 떨어졌습니다. 월세, 통신비, 기저귀, 분유, 아기 생필품. 아이가 너무 잘 먹습니다. 분유통이 비어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아침 생애 처음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쯤 출산했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아기 출생신고 안 하셨어요? 한 달이 넘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아,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생증명서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세요. 저, 주소가 없는데요? 아, 그럼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보세요.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챙겨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서연을 살게 할 첫걸음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오후 4시 반 서연은 아기를 안고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6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저 출생신고 하러 왔는데요.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서연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창구 안쪽에 앉은 공무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최서연님, 주소가 거주불명 상태시네요. 거주불명이요? 그게 뭐예요?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 나오시고 전입신고를 안 하셔서 전에 계시던 곳 주인분이 거주불명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서연은 부동산 사기를 당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쫓겨나듯 나왔었죠. 전입신고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전입신고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사세요? 저 모텔에 살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잠깐 상담실로 이동하실래요? 조용한 데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주변에 듣는 귀가 많으니 배려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공무원이 앞으로 서연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의 인연이 될 줄은. 공무원은 옆자리 동료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주사님, 잠깐 상담실 이용할게요. 민원 좀 부탁드려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그 공무원은 서연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최서연님, 거주불명인 경우 출생신고를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텔 주인분께 동의서를 받아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거주불명 상태 그대로 출생신고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근데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거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복지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텔 주인분께 동의를 구하는 걸 추천드려요. 서연은 난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냥 출생신고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텔 주인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제가 같이 가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일하시나? 출생신고가 오늘까지 해야 과태료가 안 나와요. 1달 안에 하는 건데 오늘이 딱 1달 채우는 날이더라고요. 모텔 주인분 전화번호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럼 주민센터 차 타고 모텔로 같이 가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니의 제안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이니의 도움의 손길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울면 안 돼. 2 사람은 주민센터 차를 타고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니는 안내실 작은 창문으로 공무원증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김인이라고 합니다. 잠깐 밖에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에서 모텔 주인 아저씨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요?
최서연님,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전입신고 동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아유, 안 돼요. 나중에 나가고 주소 안 빼가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 아시는 양반이. 모텔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기 엄마가 잠시 지내는 거고요. 나중에 복지 지원 받아서 집 구하면 제가 잘 안내해서 걱정하시는 일 절대 안 생기게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공무원의 진심 어린 마음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애기 엄마, 왜 울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모텔 주인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앙! 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여기서 서류 받고 있을 테니 얼른 올라가서 미나 분유 먹이고 와요. 그리고 통장도 들고 내려와요. 출산 복지 신청서 쓸 때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방으로 올라가 미나에게 분유를 먹이고 눈물을 닦고 통장을 챙겨 내려왔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니는 서연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서 전입신고하고 출생신고하고 복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아까 잘 못 들었어요. 김인희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기 이름 선생님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정말요? 근데 왜요? 선생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보육원 퇴소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할 어른도 없었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니는 운전을 하면서도 서연을 유쾌하게 다독였습니다. 서연 씨, 고생 많았겠어요. 근데 내 이름은 요즘 아이들에겐 너무 촌스러운데요? 원래 생각해온 이름은 뭐예요? 최미나요. 미나?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미나로 출생신고하세요. 두 사람은 5시가 넘어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 이게 출생신고 신청서예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서연 씨 기본증명서 내용 보고 작성하면 돼요. 이니는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양육수당 3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이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될 거예요. 이니는 서연이 신청서 쓰는 것을 옆에서 꼼꼼히 챙겼습니다. 업무 처리까지 완료하니 딱 6시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서연 씨. 과태료 안 나와요. 이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복지팀 주사님들이 다 퇴근하실 시간이라 다른 복지 서비스 신청서는 내일 쓰러 다시 와도 되겠어요? 네, 그럼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언니 덕분에 우리 아기 출생신고도 하고 주소도 생기고. 서연 씨, 배고프지 않아요? 저 배고픈데 같이 저녁 먹어줄래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이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돼요? 10분만 기다려줘요. 제가 마무리 얼른 할게요. 10분 후 이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우리 가요. 그런데 미나는 분유 언제 먹어요? 1시간 후쯤이요.
그럼 집 가서 분유 챙겨서 나와요. 우리 밥 먹다가 미나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저귀도 갈고 천천히 챙겨서 나와요. 이니의 세심함에 서연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모텔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미나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서연이 있던 보육원은 기독교 재단이어서 늘 예배를 드렸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지만 이니를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지도 몰라. 미나를 안고 내려온 서연과 이니는 근처 감자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감자탕 집은 좌식이어서 미나를 바닥에 눕히고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니는 차에 있던 깨끗한 담요까지 챙겨와 방석 위에 담요를 깔고 미나를 눕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니는 서연에게 그 어떤 것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들을 팜플렛에 동그라미 그리며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렵죠? 걱정 마요. 제가 잘 챙겨줄 테니까. 서연은 궁금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나서까지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이 사람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나는 공무원이니까요.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이니까요. 물론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주민등록이지만 안내하고 잘 처리됐는지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제가 만난 어른 중에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서연 씨,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언니 아니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요. 개인 연락처 줄게요. 서연은 그저 이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염치 없어도 이 사람을 붙들어야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낳고 먹은 식사 중 가장 배부르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서연 씨, 내일 9시에 주민센터 문 여니까 일찍 와서 복지팀으로 와요. 내일 올 때도 신분증이랑 통장 하나 가져오고요. 제가 담당 주사님께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미나와 함께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미나도 오랜 외출이 고단했는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둘은 그날 밤 가장 꿀 같은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미나를 안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들떴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니가 서연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잘 잤어요? 네, 선생님. 일찍 왔네요. 잘했어요. 우리 미나는 오늘 더 예쁘네. 오구오구. 이니는 미나를 보며 웃다가 복지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사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서연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이니 씨 걱정 말고 민원 보세요. 담당 주무관이 이니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지팀 창구에 앉은 주무관은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서연님, 오늘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될 거고, 주거급여는 다음에 서류 준비해 오면 신청해 드릴게요. 네.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는 저기 마지막 창구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일단 이 신청서부터 작성해 주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자 주무관이 급여 금액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생계급여는 25일에 이 통장으로 입금될 거예요. 25일이요? 서연이 머뭇거리자 담당 공무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사실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미나 분유도 사야 하는데. 아, 그럼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생계가 당장 시급한 분들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신청서 드릴 테니 써주세요. 이건 3, 4일 걸릴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해서 내자 담당 공무원이 급여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금액은 120만 5천 원이 3, 4일 이내에 지급될 거예요. 생계급여 승인돼서 지급되면 긴급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네. 모든 급여는 25일에 지급돼요. 생계급여는 97만 8천 원 정도 될 거고요. 의료급여 혜택 받으셔서 미나랑 서연 씨가 병원 가도 병원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1,000원 정도? 정말요? 네. 그리고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와서 신청하시면 21만 5천 원 지급될 거예요. 서연은 주거급여를 포기하더라도 1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미나랑 나는 살았어. 정말 다행이야. 2, 3일만 잘 버티면 돼. 서연이 신청을 마칠 때쯤 인희가 다가왔습니다. 주사님, 신청 다 됐어요? 응, 긴급지원이랑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은 여기서 다 처리했어요. 서연 씨, 저기 마지막 창구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이랑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하면 돼요. 마지막 창구로 가며 인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리 오세요. 신청서 써주세요. 인희는 잠시 본인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막 신청서를 다 쓰고 일어서는 참이었습니다. 서연 씨, 신청서 쓰느라 고생했네. 이것도 쉽지 않죠? 인희는 서연을 마중하듯 주민센터 밖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지원비 들어오려면 3일은 걸리니까 일단 이걸로 식사 해결하고 있어요. 인희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불러요. 언니도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나도 말 놓을게.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정말 염치 없지만 받을게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어제 분유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인희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아이고, 서연이. 혼자 너무 무섭고 힘들었겠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힘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일 뒤 서연의 통장에 102만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긴급지원 생계비였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이제야 놓였습니다. 바우처로 기저귀도 주문했습니다.
미나를 안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미나야, 우리 살았어. 우리 미나, 이제 분유 많이 먹어도 돼. 서연은 미나를 안고 처음으로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아이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엄마라 아이를 돌보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몸도 산후조리를 못한 데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많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73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이 이니에게 카톡을 보내려는데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먼저 카톡이 왔습니다. 이니 언니였습니다. 서연아, 언니 내일 반차 내고 쉴 건데 만날 수 있어? 서연은 황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니, 내일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래, 내일 언니 1시에 끝나는데 괜찮겠어? 네 언니, 1시까지 주민센터 앞으로 갈게요. 그래, 내일 보자. 내일 언니를 볼 생각에 서연의 마음이 둥실 떴습니다. 다음 날 오후 12시 반 서연은 미나를 안고 집 근처 은행 입출금기로 향했습니다. 10만 원을 출금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언니한테 꼭 돌려드려야지. 룰루랄라 주민센터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침 이니가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서연이 반갑게 부르자 이니도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반갑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은 이니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알겠어. 이니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잠시 메뉴를 고르던 이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봤거든. 네. 우리 지역에 영구 임대주택이 다음 달부터 신청받는 게 있더라고. 이니가 모집 공고문을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미나 데리고 모텔에서 나와야지. 그런데 이거 신청해도 발표까지 석 달은 걸리는데. 이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니가 며칠 고민해 봤는데 말이야. 네. 서연아, 너 미나랑 언니 집에 들어와서 지내자. 서연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언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폐를 끼쳐요. 서연아, 언니도 며칠 고민했어. 근데 어차피 언니 혼자 사는데 뭐 어때? 방도 있고. 내가 미나 데리고 모텔방에서 지내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언니 잠도 못 자겠더라. 이니가 오히려 서연에게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말 들어, 응? 언니, 저 진짜 가도 돼요? 진짜로요? 응, 서연아. 그러자 정말. 마침 내일 토요일이니까 언니가 짐 싸는 거 도와줄게.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벅참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제법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봄바람이 부는 듯 따스했습니다. 이니의 마음 씀씀이가 겨울만 있는 것 같던 서연의 인생에
봄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서연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미나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인희는 차에 짐을 싣고 서연과 미나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기도 하고.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만 고맙다고 해. 언니도 혼자 사는 게 심심했거든. 이제 미나 보면서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 12월 첫날, 서연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미나는 그동안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제법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인희는 퇴근하면 미나를 안아주고 서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인희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공공임대주택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언니, 됐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정말 잘 됐네. 인희도 자신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4월 10일 서연과 미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도 진짜 집이 생긴 것입니다. 인희는 이사 날에도 함께 와서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네, 언니. 다 언니 덕분이에요. 서연은 미나를 안고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방 하나, 작은 부엌. 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미나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연과 미나가 살고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미나야, 이모 왔어. 인희가 큰 선물 상자를 들고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언니, 우리 미나 첫 돌인데 이모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 인희는 가방에서 돌잔치 장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돌글자가 새겨진 가랜드, 그리고 예쁜 한복까지. 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미나 첫 돌인데. 자, 이제 장식부터 해볼까? 두 사람은 거실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미나에게 분홍색 한복을 입히자 정말 인형 같았습니다. 어머, 우리 미나 공주네. 공주야. 인희가 휴대폰으로 미나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찍고 셋이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돌잡이 해볼까? 인희가 준비해온 돌잡이 물품들을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실, 돈, 마이크, 청진기, 책. 미나야, 뭐 잡을 거야? 천천히 골라봐. 미나는 기어가다가 망설이더니 돈을 쥐었습니다. 어머, 미나 부자 되겠네. 언니, 미나가 돈 잡았어요. 서연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첫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미나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서연과 인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서연이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일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해야 할까? 서연은 지난 1년간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열심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이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우리 시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 준비해 보면 어떨까? 공무원 시험요? 응. 매년 2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준비반이 운영돼. 미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험이 6월에 있는데 내년에는 분위기 느낄 겸 한번 보고 내후년 시험을 대비해서 해보면 1년 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교재비만 준비하면 되고 강의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공부를? 공무원이 되면 앞으로 서연이 키우는 건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래, 시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원해 준다는데. 언니, 저 공무원 시험 도전해 볼게요. 정말? 잘 생각했어. 근데 언니, 내년 2월부터 시작이면 아직 석 달 정도 남았잖아요. 미나 자는 시간 동안 따로 하는 일도 없으니까 공부 미리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언니 공부하던 책들 집에 있는데 그거 가져다 줄게. 준비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기라도 해놓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그날부터 서연은 미나가 자는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아침 낮잠 자는 시간 1시간 반, 오후 낮잠 자는 시간 1시간 반, 밤에 잠든 후 2시간, 하루 4~5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해내야 해. 2024년 2월 서연은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들어갔습니다. 미나도 어린이집에 제법 적응을 마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선생님을 보면 방긋 웃으며 엄마한테 손인사를 합니다. 미나야,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 미나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면 서연은 준비반으로 향했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서연의 첫 공무원 시험 날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서연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만 보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자. 시험을 끝내고 나왔을 때 서연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7개월 만에 붙을 리는 없는 거겠죠. 가채점을 해보니 영어 35점 과락. 에휴.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첫 시험이었잖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같은 해 12월 추가 채용 시험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왔어. 운 좋으면 이번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과락만 면해보자. 특히 영어에 집중했습니다. 12월 시험 날. 이니가 미나를 돌봐주고 서연은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서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연과 이니는 가채점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영어 35점 과락. 왜 안 되는 거지?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면서 돈도 못 벌면서 하고 있는데 또 과락이라니.
육아를 하며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나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다음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졸려도 참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포기할까? 잠도 푹 자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습니다. 언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또 영어 과락, 나 할 수 있을까? 이니는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서연아. 이니가 서연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그랬어. 시험 준비할 때 3번 떨어졌거든.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정말? 응. 근데 말이야, 앞으로 6개월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어. 서연아, 지금까지 절반 공부한 거야. 절반? 응. 이번 시험은 정기 시험도 아니었고, 내년 6월 시험 목표로 공부하다가 중간에 본 거잖아. 이제 기본기 닦은 거야. 영어는 한 번에 팍 오를 수가 없어.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야. 점수는 계단식으로 상승해. 이제 곧 오를 거야. 매달 모의고사 응시하면서 실력을 꼭 체크해봐. 포기하지 말고 내년 6월 시험까진 해보자. 이니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응, 오를 거야. 이니의 격려에 서연은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해보자. 2025년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영어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독해 연습을 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2돌이 지나 제법 말도 하고 혼자 놀기도 했습니다. 엄마 공부해? 응, 미나야. 엄마 조금만 공부하고 놀아줄게. 좋아. 미나의 응원에 서연은 힘을 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21일 서연의 3번째 공무원 시험 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술술 풀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어도 익숙했고 문장도 이해됐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과 이니는 가채점을 했습니다. 국어 90점, 영어 70점, 한국사 90점, 행정법 80점, 행정학 80점. 합격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이니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 봐 서연아. 언니가 된다고 했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 장하다. 장하다. 서연은 미나를 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전날 밤 9시. 띠리링.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서연이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미나야, 엄마 합격했어. 합격했어. 서연은 미나를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합격했어. 문자 받았어. 서연아, 정말 축하해. 우리 놀러 가자.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지. 정말 잘했어, 서연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드디어 서연의 임용식 날. 서연은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시청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공무원이 되는 거야. 강당 안에는 서연과 같은 신규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임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한 명씩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최서연, 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연은 단상으로 올라가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공무원이구나.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으니 임용장을 나눠주는 분이 공무원증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공무원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처럼 걸린 공무원증을 내려다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임용식이 끝나고 서연은 이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서연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이니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서연은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혼자였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내 인생을 바꿨어. 서연은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9월 1일. 오늘 나는 공무원이 되었다. 3년 전 나는 모텔방에서 미나를 안고 절망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니 언니가 내 앞에 나타났다. 한 사람의 애정 어린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힘든 시민 한 명 한 명을 위한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면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서연이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애정 어린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 외롭고 무료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와 힘이 되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